아투TV 구독자 이벤트 100세 뼈 건강을 위한 2+2 이벤트. 하루 한 포로 관절 건강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관리하세요. MSM이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GMP 적용 기업에서 생산한 통관보라 믿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100세 시대 일양 통관보와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이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노화로 관절과 연골 기능이 감소하신 분, 관절 사용이 잦은 운동과 등산, 걷기를 즐기시는 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발목이 불편하신 분, 과체중으로 관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상담 전화 010-4487-0949. 예, 안녕하십니까. 아투TV 신혜식입니다. 예. 어제는 정치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인데 아주 어지럽습니다. 뭐 폭로전이 막 난무하는데 그 폭로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이모저모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정치권 정보통, 예, 그리고 전략통, 예, 우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습니다. 뭐, 어지럽죠, 뭐, 세상에. 어지러워요. 어제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네. 면담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뭐, 81분, 딱 시간도 1분까지 정해갖고 말이죠. 보도가 네. 나왔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네.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가서도 아마 그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답변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대통령을 독대한다고 하면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좀 껄끄러운 이야기를 둘이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든 안 나든 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 이게 독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 할지 다 공개하고 막 요구하고 그런 상태에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 그에 대한 답변도 국민들한테 그냥 알려지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독대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 방송처럼 카메라 대고 대담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사장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그에 대해서 함부로 답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할 텐데 그 조치 내용을 어느 날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듣고 아 그래 내가 당신 말이 옳으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조치하겠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오지 않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 오기 전에 벌써 해결했겠죠. 벌써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 지금 시간이 필요한 사안일 수 있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 대외 활동할 의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를 들어 해외 순방 같은 그런 공식 활동에는 뭐 하지 않을 뜻을 이미 밝혔잖아요. 예, 예. 그럼 나머지도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했든 하지 않았든 또는 요구하지 않은 사안도 포함해서 요구한 사안이 빠질 수도 있고 하여튼 대통령실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시간을 택해서 가서 이렇게 무슨 김건희 여사 라인 몇 명 일일이 거명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 잘라라. 예,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아이고 몰랐습니다, 자르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증거를 가져와라.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잘랐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고 한데 지금 와서 이 사람들 내보내라 하면 그걸 내보내면 진짜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 것으로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데 알려진 바로는 윤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과 예. 인연이 있는 사람이든 뭐 그런 인연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인연이 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데, 아마 저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인사 조치가 앞으로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정의 면모를 좀 일신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러면 인사를 할 텐데 그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국정 수행의 자세보다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참모들과 함께 간다,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그걸 기껏 당대표가 요구한다고 덜커덕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진상을 규명하는 그 조치, 그 내용에 협조하라. 그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뭐 그런 수사가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항고를 할 테니까, 항고를 하면 또 고검에서 수사하고, 또 뭐 예를 들어 가능해서 재정 신청한다면 법원에서 또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죠.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에 적극 협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황은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요구를 함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보여준 거고, 대통령대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조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최소한 언급을 하는 그런 껄끄러운 자리였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독대를 해서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시간을 두고 뭐 조금씩이나 또는 대대적으로 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아주 뭐 좋은 말씀이시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지금 뭐 어제 사진 한 장이 딸랑 나왔단 말이죠. 예, 뭐 산책하는 사진도 하나 그렇죠. 있었지만, 네. 예, 아니 동영상도 있었어요. 예, 면담하는 사진 네. 하나가 나와 있는데 대통령 표정이 안 좋단 말이죠. 보통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네. 이제 네. 불기재단에게 보낸다면은 활짝 웃으면서 막 이렇게 좀 서로 대화가 잘 되는 사진을 골라서 보내야 되는데, 사진부터 왠지 좀 껄끄럽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점이 있어, 이런 점이 있어, 서로 잘 풀어가야 되겠어 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부에서 보는 평가는 서로 너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벌써 자기가 요구할 내용을 이미 다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네.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 수용해서 내가 이렇게 조치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예.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초기에 처음에 그 자리에 앉고 뭐 인사말 하는데 찍은 사진인데도 표정이 굳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 웃을 수 있었을 텐데, 그 81분간 한 번도 안 웃었나? 81분간 계속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네, 처음에. 산책할 때는 뭐 웃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리에 앉아서 이제 뭐 일종의 수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통 그 초기 한 30초 정도 네, 그렇겠죠. 그 사진 전담하는 행정관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찍을 그것을 때. 풀기자단한테 주는데, 처음부터 표정이 좀 굳었던 것 같아요. 동영상도 보면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 좀 긴장된 상황이었죠. 두 분 다. 네. 네. 표정이 좀 어둡기는 어둡더라고요. 예. 아니, 보통은 이제 저렇게 이제 기자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 사진기자든지 뭐 하여튼 촬영하시는 분이 딱 들어가면, 네. 우리 뭐 웃으면서 한 번 찍읍시다 뭐 이렇게 해서 한 장 찍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야, 어제 분위기 굉장히 딱딱했구나 이런 걸 딱딱할 느낄 수 수밖에 있어요. 없죠, 뭐. 그리고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한 독대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성과를 내려면 그 독대 내용을 미리 독대를 요구하고 독대 내용을 만천하에 알리고 하는 그것은 사실 독대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당대표로서 요즘 민심도 안 좋은 대통령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할 도리 다 했다. 국민들께도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 그리 알아달라. 이런 취지라면 대성공한 독대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대통령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자라는 목적이었다면 목적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독대였죠. 예. 뭐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를 뭐 바깥에 세워놨느니, 예, 뭐 20분 이상 세워놨다. 예, 뭐 또 뭐 그 자리 배치가 잘못되었느니, 잘못됐다. 이런 거 가지고도 계속 문제를 삼으니 참.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독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껄끄럽고 불편했을 텐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참모진들이 노력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고 조금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걸려온 상대방은 나토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렇죠. 즉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군 예, 러시아 12,000명이 러시아 전선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되었고, 그 전선의 한가운데 보니까 북한 인공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예. 그러면 북한군이 그까지 이미 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동태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몇 년째 계속되는 전쟁으로 사실 거의 당나라 군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싸우고는 있는데 현장은 형편없거든요. 근데 북한의 최정예부대 12,000명이 가서 특수부대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만에 하나 이 12,000명의 이 전쟁터에서의 어떤 전력상의 변화가 오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장일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고, 그게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미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새벽 4시잖아요. 그럼 나토 본부가 어차피 있는 그 유럽하고는 밤과 낮이 달라요. 그러면 예. 그쪽은 새벽에 전화를 한 거거든요. 새벽에. 긴급한 전화겠네. 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또 밖에 세워놨다고 자꾸 그러는데, 혼자 뭐 비 오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밖에 세워놨다면 홀대라고 할 수 있는데, 파인그라스라는 데를 한 것 자체가 대통령과 산책도 하고 좀 분위기도 풀기 위해서 예. 한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면 대통령실의 직원이나 의전비서관이나 또는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대표님을 맞이해가지고. 비서실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가서 대화도 하고 사전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혼자 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 대통령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실내 안내도 안 했다 하는데, 거기가 야외 체육시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네네. 좀 가보질 않아서. 네, 체육시설이 있었던 곳이고, 면담 장소는 구내 식당 비슷한 곳이에요, 거기가. 조금 좀 협소하고. 네. 예, 뭐. 구내 식당 비슷한 말로 곳이에요. 자세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사실은 그런 장소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게 이제 과거에 군 장교들이 체력 단련하던 체육시설이 있고, 식사든. 보통 이제. 구내 식당처럼. 주요한 분을 만나러 가면 뭐 네. 사장실이든 뭐 회장실이든 들어가기 전에 뭐 비서실이 있어가지고 잠시 네. 앉아서 차담을 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해봐서 예.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한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저녁 식사는 그 자리군요. 그 자리예요. 근데 이게 딱 3명만 있다 보니까 네. 영 썰렁해 보이고. 근데 그 내부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체육 시설에서 뭐 뛰고, 그쪽에 가면 야구장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식사로 오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니까 이 배석할 수가 양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이 앉았느냐 그거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또 공격하는 패널들이 많던데 그럼 반대로 대통령 옆자리에 비서실장이 있으면 2대1로 또 만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원탁을 준비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 오늘 입장문이 나왔는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런 욕은 처음 그러니까 들어봤다. 이제 대통령을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협상의 당사자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영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만나고 나왔는데, 껄끄러운 분위기가 있더라도, 주변 분들이, 아유, 잘 됐다. 잘 됐고, 뭐, 기분 좋고, 합의를 다 했고, 심지어는요, 제가 원내수석 할 때, 야당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때 세월호 협상을. 예. 근데 뭐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바깥에는 이 협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 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막 그 유가족들은 수백 명이 국회에 난입해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협상을 하러 가면 그에 대해서 막 소리까지 지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합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야당이 그때 당시는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나 힘드니까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가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실제로 이야기하면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한참 1시간쯤 대화를 하고 서로 어느 정도의 그 요구 사안이 있는지를 각자 이제 알아서 나가면서 그 협상의 당사자끼리 이야기를 오늘 내가 브리핑 하겠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남기는 게 있어요. 합의한 것처럼 뭐 좀 하여튼 할 테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거기는 다 맞다고 이야기해라. 맞는 이야기만 할게. 그래서 딱 서가지고 저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죠. 우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늘은 합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야, 네. 이거 명언인데요. 합의를 하지 않기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다시 충분히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랬는데 그걸 또 좀 잘 모르는 기자들도 있어요. 그 말의 뜻을.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잘 모르는 거지. 야, 이 진짜 대박인데요. 그런 기자가 있다는 게. 아니 이제 뭐 바쁘니까 막 쳐놓고는 그럼 합의된 사안이 뭔가요? 예, 합의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만큼 이 정치적인 수사는 사실 그런 중요하죠. 건데, 근데 들어보면요, 엄청 세게 합의한 것 같아요, 뭐. 뭔가 좀 그래도 서로 대화가 된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또 만납시다 하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당 대표가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동안 요구했던 독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진작에 당대표가 진작에 대통령께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상당 부분, 대통령도 경청하면서 상당 부분 공감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제 추후에 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상 이래 좀 하는데 어제는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 또 많은 분들은 이게 보수가 이러다가 정말 분열의 길로 가느냐, 보수 단일 대우가 이제 완전히 갈라져서 또 보수 분열의 시대로 가느냐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겠죠. 걱정스럽죠. 어제 이제 주요 대화 내용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최고위원님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통령 앞에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권 관련해서 자신이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예, 근데 의원들이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이거 큰일 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 발언은 내표 이탈 플러스 더 이상의 이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진짜 자신이 요구한 3대 요구사항 이걸 다 들어달라 이렇게 비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좀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냐. 당론이 정해져서 이거는 대통령은 반헌법적이다. 문제가 있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네.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 대표님 말씀도 그 민주당의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예. 그런 그런 상황에서 자신도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의원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해요. 뭐 예. 다른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한다면 나로서야 어쩔 수 없다. 이 말도 그냥 단순히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냐 이 말일 수도 있고 더 큰 그러면 나도 내 갈 길 간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복잡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두 분이 이야기한 것이 실제 이 용어인지 더 다른 건지 억양이 어땠는지 책상을 쳤는지 아니면 그냥 인상을 썼는지 뭐 웃었는지 저는 모르니까 예. 화기애애하게 아이고 뭐 그럼 내가 뭐 어떡하겠냐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수고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이런 류 이야기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또 만찬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게 사실 확인한 거 아닌가. 정말 의원들이 그런 입장이냐. 사실 확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들의 그 집합체인 교섭단체 대표로서 예. 원내 모든 전략은 원내대표가 총괄해서 지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상황은 원내대표가 가장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슨 밥만 먹었다 하면 말썽이 나요. 대통령과 밥만 먹으면. 어제요. 밥만 먹어. 어제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대표하고. 아니, 그래서. 밥 먹으면 말썽이 일어나니까. 어제 제가 8시쯤인가요? 예. 잠깐만, 시간 합니다. 갑자기 언론인들이 전화가 쇄도하는 거야.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건 봐야 돼. 어제. 그쯤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만찬 9시. 하고 끝난 정도의 7시 28분부터 시작해서. 예. 9시 사이에 언론인들 전화가 와르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밥 먹고 있었거든. 예. 다행히 제 친구가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또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 가지도 않는 자리에 갔다고 해서 또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만찬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지금 어디냐고 그래 밥 먹고 있다고 했더니 어디냐고 집이다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어? 막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서 하다가도 안 돼서 친한 언론인한테는 같이 있던 제 친구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알리바이를 입증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어제 전화가 잘 안 됐다든지 하면 또 오늘쯤은 또 이제 김재원 또 갔다고 김재원 최고도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 예. 또 그러면서 또 아주 애를 먹을 뻔했는데 다행히 어제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 대통령 입장에서 과거에 보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외부인들하고 너무 단절하고 혼밥 먹는다 해가지고 막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 거꾸로 왜 밥을 자주 먹느냐고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이잖아요. 그렇죠. 뭐 원내대표에게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원내대표 또 수고한다고 격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내 상황이 어떤지 들어볼 수도 있는 물어볼 건데 수도 있고. 예. 그거를 이제 당대표 패싱했다고 당대표는 원래 저 오후 4시에 4시 반에 만나기로 한 거고 그렇죠. 끝나고 나서 다른 저 상황이었는데 그걸
또 왜 당대표는 안 부르고 원내대표하고 밥 먹었냐고 막 공격하니까 이게 불신의 비용이거든요. 정치권에서 정말로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거기다가 밥을 먹으면서 또 아주 기분 좋은 척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소화 안 되죠, 소화가.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거든요. 예.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제는 그럴 만큼 대통령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못했던 것은 사진을 보면 알잖아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밥자리였는데 그걸 가지고 대표를 패싱했다 이렇게까지.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얘기 듣고 원내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원내대표를 불러서 정말 의원들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이탈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을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찬성해 준다는 거는 이건 진짜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탄핵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용이 민주당이 임명하는 민주당의 특검을 가지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데 그 과거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특검 임명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 그러니까요. 탄핵 때 정말 뭐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그렇죠. 매일매일 가짜뉴스 뿌리고 말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 줄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이제 박영수 그 사람 결국 교도소로 갔죠. 결국 교도소로 갔죠. 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고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일단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김건희 여사가 잘했으니까 무고하니까 수사해서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되든 말든 일단 민주당이 또 특검을 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특검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꼭두가시로 일할 특검을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냥 특별검사하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그 밑에 하수인 특검보 한두 명 시켜가지고 그냥 뭐 정리하고 마는 그 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은 뭐 이후의 문제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네. 당연히 당론으로 막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위험하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3대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 안 좋습니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뭐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상황이 이제 어땠는지 몰라요. 예. 그런 말의 어감이나 상황이 그저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좀 힘듭니다. 뭐 의원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 솔직히 이거 장담 못 합니다. 특검 근데 지금까지는 했는데 장담 못 해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간 말의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전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서로 좋게 얘기했다. 좋게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진솔하게 이런 상황이니 대통령님께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나머지 부분으로 갔다면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어제 이제 면담 이후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네. 이게 진짜인지
잘못된 보도인지 뭐 조중동 중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네. 대통령은 이제 외치나 안보에 신경 쓰시고 정치는 한동훈이 책임지겠다. 예, 자신감이 생겼다. 정치를 좀 나에게 맡겨달라. 이런 얘기도 오갔다. 뭐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발언이 있었을까요, 진짜? 저는 그것도 믿지 못하겠는데요. 예. 그거는 헌법 지금 대통령이 행정권은 수반이에요. 그러니까요. 국가원수이자 행정권 수반이에요. 국가원수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대표자이고 행정부의 수반은 행정각부 전체의 최고 책임자이자 명령권자예요. 응? 결정권자고. 네. 근데 무슨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떼가지고 여당 대표한테 준다는 게 그러면 저는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는 게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권한 없는 사람에게 선출되지 않는 사람에게 네.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준다는 건데 잘못된 거죠. 헌법 위반이죠. 그거는 안 되죠. 네. 언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대통령 한 사람 뽑았지, 일부만 떼가지고 아무나 줄 수 있게 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예요. 예, 저도 그건 좀 의심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혹시 모씨가 아닌지는 몰라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친한계 유튜버들, 예, 실제로 뭐 그 유튜버들은 당직도 맡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얼마 전에도 뭐 독대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단판을 지어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내고 대통령은 좀 뒤로 좀 물러나고 전면에 한동훈 대표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방송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언들이 또 확대되고 네. 재생산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예. 국민은요,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네. 그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5년 단임제를 했느냐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니, 유신과 같은 그런 대통령의 그 절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생겼고, 그래서 그 유신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5공화국이 들어왔는데 5공화국도 결국 군사력의 뒷받침으로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럼 7년 단임제의 그 전통을 만든 것이 5공화국인데, 그 5공화국 단임제 대통령도 권력이 너무 강했고, 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5년으로 단임제로 만들어 놓으면 첫째 하나는 단임제로 만들고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을 그걸 바꾸려는 개헌은 저 당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대통령직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그 제도적으로 막았잖아요. 예. 그것은 5년간은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임제 자체가 예, 예. 정치적인 이 판단을 받아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서 뭐 지지율이 가사 0%가 되더라도 불법 행위가 있어서 탄핵으로서 그 직을 마치기 전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라는 게 기본적인 그 87년 그 제6공화국 헌법과 헌정 질서의 기본 바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 그러한 헌정 질서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만약에 여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선출되지 않는 분들이 더군다나 공직에 선출되지도 않는 분이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여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의 일정 부분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행 헌법 제도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봅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잡소리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대통령은
고사하고 당대표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일부 친한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반윤이라고 그럴까요? 이 사실 다 함께 가야 되는, 조직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밖에서 불만을 자꾸 표출하면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다는 거. 지금 오늘, 대통령과 만남 이후에 보도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도 네. 따지고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그거를 또 바로 잡으려다 보니까 또 대통령실 입장이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심지어 뭐 원탁을 요구했다, 2대1을 요구했다, 왜 밖에다가 줄을 세웠냐. 저는 참 이런 부분은 당 내에서 좀 최고위원이시니까 좀 그래도 좋게 만난 거니까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들을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아닙니까? 지금 떠들겠죠. 뭐 제 이야기를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김재원 최고 나와서 열심히 예. 이제 한동훈 대표를 옹호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 이게 대표를 위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예. 당 대표가 뭐 그렇게까지 정상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저는. 또 어쨌건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 또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김재원 최고의 오늘 방송 내용 보면서 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어제 인사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 인사와 관련돼서 왜 개입을 했느냐. 그래서 뭐 그 주변 사람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이준석 의원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인사하면은 법무부 장관 정권 측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 안 했냐. 뭐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동훈 당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인사에 대해서 잘 아는데 김건희 여사 인사 개입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대통령께서 섭섭했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 원조 김건희 여사 인맥이라고. 뭐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좀 금기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인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네. 어떤 문제가 되냐면 당신은 간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 당신은 간신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암군이다라는 전제가 그렇죠. 깔려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네. 이건 기분 나쁜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네. 대통령 앞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명해서 이 사람은 김건희 인맥이니 내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내 대통령의 지시 감독 바깥에서 김건희 여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당신은 바보야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를 들어 그래 내가 몰랐는데 그놈들 빨리 쫓아내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뭘 잘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내가 가차없이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뭐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야기하는데 아니 대통령은 직접 워딩이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 대통령한테 크게 우리 흔히 말하는 누를 끼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누를 끼치는 거는요. 잘못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막 비판받고 애먹으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뭐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억울하긴 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또 벌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대통령 입장에서 야, 당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가냐 이런 또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네. 참. 그리고 거론된 사람들은 원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뭐 인연이 있거나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인맥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분이 예, 그런 분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면서 제기하기보다 저는 국정 면모 일치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인사 개편을 해달라.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말썽이 나니 이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면 훨씬 대통령이 듣기 편했겠죠. 예,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도 할 수 있고. 근데 대통령 당신 말에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밑에 사실 이 사람들은 당신 말 듣는 게 아니고 당신 부인 이야기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 만약에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아주 불쾌할 것 같아요. 불쾌의 넘어서서 좀 합리적이지 않은 말로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제 곧 임기 절반이 지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대통령실이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지금 뭐 다 잘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스스로 대대적인 국정 면모 일신을 위한 조치를 할 거라고 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요 7명이 얘들은 문제가 있다 바꿔라라고 하면 참 난감했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참. 대답은 저한테 이야기해도 그 사람 진짜 문제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죠. 문제가 목을 있으면 칠게요. 확실하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도소 보낼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검찰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독대라고 했을 때 진짜 독대를 원했고 독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지 말았어요. 말아야죠. 알고 가서 이거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님한테 지금은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잘라 주십시오. 네. 그래야 피해가 줄 수도 있고 당사자들도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밖에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어야 그래야 대통령도 그러면 오히려 결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요 이름 다 알려져 있잖아요. 다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 쫓아내면 그러면 이제 이런 또 논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찍어서 누구 내보내라면 진짜 내보내면 당대표한테 앞으로 똑같은 일 당하죠. 잘못 보이면 다 날아간다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 논리도 있죠. 네. 또 더 나가서 누가 그러면 충직하게 일하겠냐. 그렇죠. 예. 이런 논리가 실제로 광범하게 또 적용이 돼요. 이 문제를 자칫 잘못 처리하는 순간 레임덕이 오고 권력의 추가 그냥 확실히 그냥 바뀌는. 그래서 인사 문제에는 그래서 금기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누구 말 듣고 자르는 순간 그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그래 조심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래서 너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주 오늘 핵심을 잘 짚어주셨고 잠시 광고하고 2부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비판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광고 이게 통관보가 좋은 건가요? 네. 근데 통관보 전에 이 테레사 최님이 2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200불 슈퍼챗으로. 200불이면 26만 원. 26만 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예. 물론 슈퍼챗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이 납니다. 이 통관보가 이 관절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뭐 앞에 놓은 거 먹으라고 놓은 거. 아투TV 구독자 이벤트. 100세뼈 건강을 위한 2+2 이벤트. 하루 한 포로 관절 건강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관리하세요. MSM이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GMP 적용 기업에서 생산한 통관보라 믿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100세 시대 일양 통관보와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이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노화로 관절과 연골 기능이 감소하신 분, 관절 사용이 잦은 운동과 등산, 걷기를 즐기시는 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발목이 불편하신 분, 과체중으로 관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상담 전화 010-4487-0949. 예. 하여튼 테레사채님 너무 감사하고요. 통관보 하루 한 포로 관절 건강을 챙기십시오. 저도 가끔씩 먹습니다. 예, 운동하고 나서 조금 힘들다 싶으면 먹는데 하여튼 주 원료가 MSM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식약청의 기능 소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골이나 인대 조직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관절이 안 좋은 분들께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무릎, 발목이 불편한 분, 등산과 걷기를 즐겨 하시는 분, 과체중으로 관절 건강이 걱정인 분, 하루에 한 포씩 드시고요. 예. 하여튼 뭐,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010-4487-0949. 예, 0949. 자, 이제 입으로 넘어와서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대통령과 이제 면담하기 네. 직전인가요? 네. 뭐 하여튼 전화를 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다음 달 15일, 25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론 형성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예.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탑골공원에 나간다. 예, 탄핵 집회에 나간다. 그 탑골공원의 탄핵 집회는 뭐 그게 큰 집회는 아닌데 네. 거기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사람이 여론 조성을 위해서 네. 한동훈 대표에게도 SOS를 친 건지 아니면은 근데 이제 뭐 여러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11월 15일, 25일 재판 2개가 있죠. 이제 선고 공판이. 예, 예. 여기에 뭐 제가 보기에는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형. 그러면 1심부터 이제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고 예. 그러면 이게 항소심 대법원까지 내년 중에 모두 그 판결이 선고돼서 내년 이맘때 되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 이번에 왜 저거 했잖아요. 뭐 롱패딩 준비해라. 네, 롱패딩 준비해라. 네. 그 롱패딩은 이제 내년에 옥바라지를 위해서 또 많이 입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렇죠? 뭐 단단하게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군요. 단단히 준비해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이 우리 대해봅시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생각은 내년 이맘때 되면 교도소 간다. 그분도 변호사인데 왜 모르겠어요. 네. 잘 알아요. 또 그분은 교도소 한번 가보신 경험도 있어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알아요. 네. 근데 이분의 유일한 생각은 뭐겠어요? 그러면 교도소 안 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되는 거. 즉 대통령이 돼야 교도소를 안 가요. 아니면 가요. 무조건. 그럼 대통령이 되려면 이 내년 이맘때 다가올 당선 무효형 그래서 국회의원직도 잃고 출마도 못하고 모든 걸 잃는 예. 이것을 막는 것 첫째. 그래서 뭐 판사 탄핵도 하고 뭐 별일 다 벌일 거라고 봐요. 예. 재판정에도 안 가고 뭐 들어눕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중에 하차시켜서 내년 중에 대선하는 거. 그렇죠. 조기 대선. 이 두 가지 오로지 모든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님께 전화를 하든지 어디 숭례문에서 무슨 그 김건희 집회. 여사 규탄 집회를 하든지 모든 것이 사실은 윤석열 탄핵 그리고 재판 연기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또 그 독대를 통해서 그 나오는 반응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을 게 자명하니 그 다음에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반윤석열 공동전선처럼 국민들에게는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는 보수 진영의 그 단일 대우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 나갔더니 그 언론인 한 분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기술을 걸었는데 그 기술에 넘어갔다는 거야. 그 기술이란 게 뭐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속임수라는 의미겠죠. 기술을 걸었다. 이거 기술을 뭐 걸었다. 기술을 거는 게 뭔가요? 뭐 하여튼 기술을 걸었다. 뭐 만나서 뭐 예를 들어서 민생 문제 하나 정도 그렇게 해도 합의해놓고 와 우리 뭐라도 합의했다. 넌 대통령하고도 합의도 못했는데 나하고 만나서 합의되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전선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손상시키고 예. 흔들어 놓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잔기술에 면모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네. 더군다나 용산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둘이가 합의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반윤석열 연대처럼 보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게 그렇게 지지자 즉 보수 진영의 한 사람으로서는 약간은 좀 의아한 입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만나서 분명히 김건희 여사 특검 또 얘기할 거라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한 얘기하고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반대하니까 그러면 가서 그따위 그 나쁜 특검법은 내지 마시오라고 꾸짖어야지. 그러면 또 이제 최상병 특검처럼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제3자 특검합시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하죠? 뭐 그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이죠. 사실은 제3자가 지명하는 특검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지금 문제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가장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수사를 하고 무려 2년간 했습니다. 다른 주범들을 기소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못했거든요. 이성윤 검사장 시절에. 또는 그 이후에도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부분은 떼놓고 기소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려니 또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하지 않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요소요소에 제가 봤을 때 점검할 수 있는 검사 출신으로서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니까 검찰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사건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제가 서울지검 근무할 때 같은 부에서 근무하면서 선후배 관계로 일했던 분이에요. 제가 검찰에서 만난 검사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창수 검사장이 이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지 내 입장에서는 기소하는 게 더 낫다고 전부 다 조언하는 분도 있었다.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하는 게 맞지. 오히려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서 기소하면 내가 정치검사 안 되냐. 그렇죠. 그런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훌륭한 분이네요. 제3자가 정말 공정한 검사가 임명이 돼서 이 사건 기록을 보고 다시 수사한다면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합리적인 특검이라면
만약 그 제3자가 추천하고 그 추천되는 특별검사가 합리적인 공정한 분이라면 민주당이 안 받을 겁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광고하고 선전하고 온갖 정치적 공세를 다해서 그렇죠. 바로 탄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탄핵밖에 생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도중에 중도에 하차시켜야 자기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그래서 의원직도 박탈당하고 대선에 못 나가고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사건으로 교도소 가는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어떻게 지금 딴 거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탄핵을 위해서는 자칫 공정한 특검이 오는 것도 싫고 민주당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시켜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기소를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집어넣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표인데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거 반헌법적이라는 게 민주당 법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안이 이게 반헌법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좋다 의심스러우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이건 니네들이 원하는 말씀하신 대로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뭐 인사 혁신을 해야 되고 외부 활동하지 말아야 되고 뭐 특별 감찰제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는 좀 뭐랄까 우리가 민주당의 전략에 국민의힘이 좀 쏠려가는 이용당하는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들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에서도 보듯이 보수들이 점점 비겁해지고 그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는 빠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도 동의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 될 것 같고. 아, 그렇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네. 예,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정당 만들어 나가 탈당해서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보수가 완전히 그 공멸하고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 찬성이 그 60몇 %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는 특검 찬성이다 하는데 그 특검이 내용이 어떤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런 특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요 사태에서는 빠져서 관망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수 쪽으로 가야지 또는 나한테 공천 주는 사람 쪽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비열하게 기회주의적으로 간다면 보수에 희망이 없죠.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 이제 보수는 경상도 말로 전방 거두는다고 봐요. 문 닫아야죠. 적화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좀 용기를 내서 본질을 갖고 싸우고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 됩니다. 더불어서 국민의힘도 함께 성공해야 되겠죠. 내년 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그리고 또 금방 대선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권 넘겨주면 큰일 납니다. 예, 이거 정권도 조기에 넘겨주면 뭐 여기 다 깜빵 갈 것 같습니다. 정권 넘겨주면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행세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고 다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주한미군 철수도 찬스다. 큰일 납니다. 예, 이런 정치적 위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막아야 돼요. 우리가 다 뭉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겠죠. 자, 김재원 최고 다음 주에도 모셔서요. 예, 아주 고견을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피곤하지 않는데 이 조명이 앞에 있으면 요즘 눈이 따가워요. 요즘 방송 출연 좀 많으시죠? 네. 예. 하여튼 뭐 방송에서 종횡무진 싸우고 있는 김재원 최고, 김재원 TV도 여러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원 TV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토TV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김재원 최고,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정치할 수 있게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이재명은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다시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동력은 오로지 민주당 세력에게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